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뉴스타파가 새 시즌에 걸쳐서 보도한 죄수와 검사 시리즈가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직접 취재하고 책을 쓴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책을 쓰고 지금 책이 쫙 풀렸습니까, 서점에? 예, 좀 따끈따끈한 상황입니다. 네, 며칠 안 됐어요. 예, 며칠 안 됐고. 예. 예. 지금 2019년부터 해서 한 3년 동안 계속 취재를 했는데 네. 어떠세요, 기분이? 제 책을 처음 썼거든요. 최경영 기자야 책을 많이 쓰신 분이니까. 세 권 썼죠. 네, 네. 처음 쓰니까 네. 애 낳은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뿌듯하죠. 굉장히 뿌듯합니다. 근데 뿌듯하죠. 네. 물론 이게 대중적으로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검찰개혁 이게 좀 무거운 얘기잖아요. 네. 하지만 좀 최대한 친절하고 재미있게 네. 이야기 중심으로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 책을 그러면 김경래 기자하고 네. 심인보 기자하고 예, 둘이. 예, 심보 기자하고 저와 이게 공저가 되는 공저, 거고 예. 취재를 3년 동안 둘이 계속 같이 했거든요. 그랬죠. 예. 예. 두 사람이 또 필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책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그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한 3년 정도 걸렸는데 그 네. 취재 과정을 다 담은 거죠?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취재하는 과정에서 3년 동안 뭐가 아쉬웠냐면은 이 취재 과정에서 그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박수종 씨 그리고 상상인 그룹 회장 유준원 씨 이 두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우리가 취재를 했던 대상이었는데 네. 그래서 뭔가 좀 검찰이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응답을 했다 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딱 거기까지만 하더라고요. 검사 출신 정관 변호사까지만. 까지 하고 예. 핵심은 검사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검사들이 현직 검사들. 예, 그 책에 나온 검사들의 이름만 해도 수십 명일 거예요. 수십 명이에요. 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건드렸다는 말은 이 예. 사람 기소하라, 예. 감옥에 가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조사라도 해야 조사를 해봐야 될 거잖아요. 예. 의혹이 제기가 됐으면은 예. 그럼 박수종 씨나 유준원 씨는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 검사들은 단 한 번도 진상 조사라도 왜냐하면 박수종 씨가 본인의 사건이 한참 진행될 때 당시 검사들하고 통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게 밝혀졌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수십 차례 통화한. 그런 통화를 했던 사람들 그게 이제 열 몇 명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왜 이 사람과 사건의 당사자와 검사가 전화를 했느냐. 수십 명이? 수십 명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조사를 받지 않고 어떤 책임지지 않는 상황. 적어도 그러면은 사람을 단죄하지 수사는 못하더라도 시스템이라도 그런 것들은 좀 윤리에 위반되잖아요. 물어는 그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범죄가 아니더라도 예. 왜 그런 전화를 했는지 무슨 내용으로 전화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최소한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내부 감찰이라도 해야 될 것 예.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혐의는 만약에 이제 현직 검사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다면 네. 그게 모의 위증 교사가 되는 그건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 가지고도 예.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증인이 위증을 했다라는 의혹을 저희들이 제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기소를 하냐 마냐 가지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라든가 예. 추미애 장관이라든가 그 뒤에 박범계 장관이라든가 그리고 각 검사들하고 이제 뭐랄까 갈등이 벌어진 그랬죠. 거죠. 예. 근데 저는 그 위증이라는 거를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검사들이 심각하게 바라보고 최후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목숨을 걸고 저항을 했느냐. 예. 이것은 누구나 다 아실 수 있는 얘기지만은 위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증을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된다면은 왜 위증을 했느냐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예. 검사가 시켰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무섭지 않았을까. 일종의 그렇죠. 그거는 네. 공포에 가깝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본인들이 수사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당장 지금 위증을 기소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예. 중요하다 아니다를 얘기할 게 아니었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예. 조직의 명운을 걸고 사실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결과, 그러니까 결국은 불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충분히 예상된 결과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이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까? 지금 불기소를 했으면? 합동 감찰이 진행 중이에요. 예. 법무부하고 이제 대검 합동 감찰이 진행 중인데 이제 감찰이라는 거는 예. 아시다시피 뭐 법적으로 기소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수사를 그렇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공소시효가 다 지났어요. 공소시효를 며칠 앞두고 그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부장단 회의를 여니 많이 기소를 하니 많이 그래서 결국 불기소 결정을 했는데 예. 그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법적으로 이제 뭐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은 없게 되는 거죠. 사실. 검찰의 기득권이라는 게 정말 무섭긴 하네요. 자기들 사건에 관해서는 철저히 이렇게 뭐랄까요 보호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네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 예. 이 책에도 나와요. 이게 시민보 기자가 쓴 대목인데 예. 우리가 그 김봉현 씨 라임 사태 때 김봉현 씨가 검사들한테 그 룸사롱 접대를 해가지고 검사들 2명을 기소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일찍 갔다고 11시에 갔다고 n분의 1을 안 하고 그 일찍 갔으니까 좀 96만 원 사건인가 예, 그렇습니까? 빼준 거예요. 100만 원에서 예. 4만 원 모자라는 96만 원으로 해서 기소를 못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책에 나오는 김영준 검사 사건이 있어요. 그때는 김영준 검사도 룸사롱 적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때 일반인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 룸사롱 안에. 예. 근데 일반인들이 일찍 갔어요. 그런데 n분의 1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예. 검사의 액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인의 예.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일찍 가도 n분의 1을 하고 검사들은 일찍 가면 n분의 1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책에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검찰청 캐비넷에는 예. 아주 그 특수한 잣대가 하나 있다. 예.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냥 일반적인 잣대를 쓰는데 예. 검사를 수사하거나 검사를 조사할 때는 그 캐비넷을 열고 특수한 잣대를 꺼내서 다시 잰다는 거예요. 그 잣대의 눈금이 다르다는 거죠. 원래 그 수십 년 동안 뭐 술값 냈을까요? 그분들이. 그거는 뭐 제가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술값을 별로 낸 경험이 없어서 n분의 1에 관한 개념이 잘 없을 거예요. 청취자 2812님 반갑습니다. 김경래 기자님. 청와대 비서실이라도 가신 줄 알았습니다. 아하. 그런 데는 갈 생각이 없습니다. 예, 청취자 6726님 이 이야기를 이어서 영화로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네요. 뭐 안 그래도 예. 드라마로 제작을 물론 이제 이 전체 사건이 아니라 예. 여기에 나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드라마로 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뉴스타파에서? 아니요. 다른 방송사에서 곳에서? 모 방송사에서. 예, 뭐 리얼 다큐 같은 거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냥 이 사건하고 한명숙 전 총리의 그 뇌물 사건하고는 우리가 결이 다른데 자꾸 헛갈려요. 그리고 확실히 구분을 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최경영 기자 말씀대로 예.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많이 헷갈려 하세요. 왜냐하면 한명숙 사건이라는 거는 이른바 한명숙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덩어리가. 예. 굉장히 얽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곽영욱 사건도 있고 한만호 사건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제기한 거는 검사의 모해 위증 교사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의혹이죠. 예. 근데 이제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취재를 할 때도 그렇고 보도를 하고 나서도 그렇고. 아니 그런데 다 알겠는데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그렇죠. 뭐야? 진실이 뭐야? 예. 이게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도 이 부분이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 수는 없죠.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을 가지고 판단할 뿐인데. 그 진실은 모르지. 예. 예. 왜냐하면 공소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소 사실 자체가. 예. 이게 허술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도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이 부분. 예.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이죠.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심은 무죄고 2심은 유죄잖아요. 예. 1심은 뭐 서울역이다 만약에. 예. 2심은 부산역이다. 그럼 진실이 뭐냐? 서울역이 진실이냐 부산역이 진실이냐? 둘 중에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대전역일 수도 있고 대전까지만 뭐 갔을 수도 김천역일 수도 있고 예. 광명역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경부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진실은 경부선에 없고 호남선에 있을 수도 있고 예. 아예 뭐 철도가 안 다니는 곳에 진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요구하는 거죠. 서울이냐 부산이냐 예. 양자택일 해라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사건은 굉장히 뭉뚱그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이 정치자금을 받았냐 안 받았냐 뿐만 아니라 이 위증을 교사했느냐 안 했느냐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모순덩어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비극이냐 희극이냐. 비극이면 한명숙 전 총리가 주인공일 거고 희극이면 검찰이 주인공일 텐데 예. 저는 비극도 아니고 희극도 아니다. 이거는 부조리극이다. 왜냐하면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부조리극에 가깝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책에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책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자세하게 써놨다니까. 위증을 했는데 왜 했느냐, 검사들이 시켜서 했을 수 있다라는 네. 어떤 추론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한문수 전 총리가 그래서 유죄였느냐 무죄였느냐는 또 다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건 다시 한번 이야기입니다. 판단해 예. 볼 수도 있지만은 예. 뭐 그거는 법적으로 다퉈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그쪽으로 취재를 한 건 아니거든요. 이 취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죠. 판단을 예. 하기에 좀 증거가 부족하다.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네. 이 책이 나왔을 때 네. 진중권 교수 같은 예. 경우에 각본에 따른 제소자와 전과자의 증언으로 깔아뭉개고 뭔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이거를 뭐 픽션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예. 뭔가 변론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예. 저 중앙일보 칼럼이었는데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이제 진중권 씨가 사실은 그 책도 안 읽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김어준 예. 씨류의 어떤 예. 음모론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본인이 지금 음모론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음모론은 전 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이걸 보도한 게 어떤 전체적으로 기획자가 있었다. 그 기획자는 저 위에. 기획자는 여권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예. 근데 이게 음모론 뉴스타파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도 뭐 토론해 볼 수는 예.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스토리를 누군가를 만들었고 누군가가 예. 그리고 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죄수를 캐스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를 캐스팅해갖고 여권 쪽에 가까운 변호사를 투입을 했고 예. 그래서 친여 매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친여 매체. 예, 뉴스타파를 얘기하는 거죠. 예. 홍길동을 홍길동이라고 왜 못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 뉴스타파로 하면 될 텐데 친여 매체를 캐스팅을 해가지고 이 사건을 보도하게 했다라는 게 이 칼럼의 전체적인 취지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건은 뉴스타파가 제일 먼저 취재를 했고 죄수를 처음 만난 것도 저희였고 예. 변호사를 캐스팅한 것도 저희였어요. 캐스팅이라고 만약에 표현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죄수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변호사가 있어야죠. 변호사가 있어야지 접견이 원활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는 변호사를 처음에 했는데 뭐 비용이나 아니면 시간이나 이런 게 안 맞아서 그 사람 안 하고 다음 세 번째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또 아는 변호사예요. 그 변호사를 했는데 그게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 변호사가 거꾸로 저희들을 캐스팅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결국은 스토리를 만들고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지금 끼워 넣고 있는 거 아니냐. 미약을 하신 분이라 뭐 추상의 영역에서 사시는 거죠. 실제로 이제 취재는 안 해보셨으니까. 이게 뭐 본인이 논평을 하든 독서를 하든 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사실관계는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는 있어야 되는데 사실관계 없이 이렇게 공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치는 거는 좀 단순하고 유치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아무거나 다 아는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뭐 사실에 기반해서 해석한다면 괜찮아요.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해석은 약간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공격하는 거와 똑같은 일이죠.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지금 이제 한물간 뭐 그런 이슈가 돼버렸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근데 저는 검찰개혁은 정치적인 이슈임에도 분명하지만은 결국 핵심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걸 저희들이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고 그걸 책으로 쓴 거거든요. 한 단면을 통해서. 근데 왜 그러냐면은 검찰의 수사는 아무도 리뷰하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고요. 수사 기록도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예, 예. 보통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면은 예. 아주 기본적인 기록도 볼 수가 없죠. 기자들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기록 중에 하나가 수사 기록들인데 수사 기록은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예. 이 검찰 개혁이 법 하나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다. 아까 네. 말씀하셨잖아요. 기득권. 이게 법조 기득권, 뭐 신성 가족이라고 보통들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이 기득권을 해체하는 과정은 예. 꽤 오래 걸리고 이거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개혁 아젠다다. 이거 단순히 뭐 문재인 정부 때 하고 말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걸 안 하면은 검찰청 검사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굉장히 불투명한 조직이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고시 패밀리라고 고시들을 본 사람들이 엮여서 어떤 기득권이 된 거 아닙니까? 관료들도 네.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언론고시라고 스스로 명칭하면서 수십 년 지났어요. 언론도 뭐 기득권의 측면이 네.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독자들과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56분에 끝난답니다. 예. 10초 남았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였습니다. 8033님 용기 있는 취재 항상 고맙습니다.